자동차 부품업이 주력인 지역의 기계 산업이 뿌리 산업인 금형 산업에 대한 젊은 층의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심각한 부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 대학교가 12년째 운영해오고 있는 한국문화캠프가 외국 대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연간 3,600만 톤의 하수를 재처리해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사업이 처음으로 성공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동시 축구협회가 추진해온 안동시민축구단 창단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창단 준비에 들어갑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부터 내리던 비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 지역 곳곳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내일까지 최고 1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만큼 각종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호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튼튼한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어제부터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현재 대구와 경북 6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경산의 경우에는 이미 11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50에서 12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특히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때문에 축대 붕괴나 저지대 침수 등의 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밤이 되면 점차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경북 동해안 쪽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은 25도를 밑돌며 한낮에도 서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이 주력인 지역의 기계 산업은 부품을 만드는 금형 산업을 가장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형 산업을 뿌리 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뿌리 산업에 대한 젊은 층의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관련한 금형을 제작하는 성서공단의 이 금형업체 근로자들은 대부분 경력이 10년이 넘은 기술자들입니다. 청년층이 유입되지 않아 인력 부족에 애를 먹고 있지만 기술 전수에 최소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도 없습니다. 짧게는 3년에서부터 5년 이상 경과를 해야지만 기능 인력을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까지가 처음 배우는 신입 애들이 못 견디는 거죠. 그런데 이 기반 기술이 공론화되면 모든 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의 영세한 금형 사업장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3D 업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청년들이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게 이유입니다. 기술을 배우는 몇 년간 다른 직업에 비해 임금이 낮고 경기도 등 다른 지역 같은 업종에 비해서도 임금이 적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금융업종은 어렵기는 하지만은 자기가 노력하는 것만큼 많은 대가를 못 받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뿌리 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가들의 인식 전환과 함께 뿌리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창업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는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또 뿌리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개별 지원책에서부터 산업체 특례병 제도 확대에 이르기까지 특단의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뿌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나 캠페인을 통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뿌리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산업의 뿌리라 일컫는 금형산업이 인력난 속에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소방 차량이 출동 중에 고장난 사례가 경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 6월 사이에 소방 차량 출동 중 고장 사례는 경북이 29건으로 경기, 전북, 강원에 이어서 4번째로 많았습니다. 대구는 3건이었고 서울, 부산, 울산, 세종, 전남, 창원은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지역의 경우 출동 중 고장난 소방 차량을 종류별로 보면 구급차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펌프차가 11건으로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대구시가 의료 연구개발 특구에 입주했거나 입주할 기업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전 대구 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커뮤니케이션 센터에서 의료 연구개발 특구에 입주했거나 입주할 38개 기관의 관계자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갖고 불평과 불만, 애로사항을 듣습니다. 대구시는 이 자리에 분야별 지원기관 관계자들을 참석시켜 가능한 현장에서 답변이 가능하도록 하고 답변이 힘든 사항은 관계기관이 검토해서 처리 결과를 반드시 통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0시 35분쯤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한 승용차에서 불이 나면서 나란히 세워져 있던 다른 차에도 일부 옮겨부터 소방서 추산 2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 대학교가 12년째 운영해오고 있는 한국문화캠프가 외국 대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기 위해 자비 수백만 원을 들여 캠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대학생들이 한국어 배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생소하고 어렵지만 수업이 진행될수록 한국어 실력도 올라갑니다. 커피 한 잔에 얼마예요? 2,500원이에요. 한국어로 안동 하회 마을이나 경주 양동 마을 같은 한국의 전통 마을을 알아보는 수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명대가 지난 2002년부터 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열고 있는 한국 문화 연수 캠프에 참가하려는 외국 대학생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가르쳐 주시고 네, 그 문화도 좀 배우고 그래서 좋아요. 초기에는 일본이나 중국 등 동남아시아 대학생들이 참가했지만 지금은 유럽과 미국 등지의 대학생들도 찾고 있습니다. 3주 동안 참가비와 항공료, 숙식비까지 수백만 원이 들어가지만 자비를 들여 참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태권도와 사물놀이, 전통 무용, 유적지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y Korean teacher in America studied at Kaimyung 대학교. So she told me it's a very beautiful campus and that the program is very educational and fun. 대구라는 곳이 여러 문화권과 접해 있어서 뭐 안동이라든가 경주라든가 아주 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해외에서 높아지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캠프를 한 번 더 찾는 학생들도 있어 해외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상북도 내 저수지의 78%가 축조한 지 50년 이상 노후됐으며 지방비로 저수지를 정비할 경우 24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의 조사 결과 저수지 5,544곳 가운데 만든 지 50년이 경과한 저수지는 4,311곳이며 특히 올해 점검 결과 정비가 필요한 C등급 이하만 2천여 곳에 이릅니다. 경상북도는 2,400여 원으로 1,800여 곳의 저수지를 정비할 계획이지만 현 수준의 지방비로 연간 100억 원을 투입할 경우 24년 이상 걸리고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국비 보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가 2016 중국인 한국 방문의 해를 대비해 만리장성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에서 2016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추진한다는 계획에 따라 경상북도는 역사문화자원과 관광상품을 특화해 앞으로 3년 이내 중국인 관광객 1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입니다. 경북도는 중국 관광객 유치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만리장성 프로젝트 추진단을 신설해 투자 유치와 통상 지원, 관광 홍보 마케팅 등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OECD 환경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돼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가 필요한데요. 포항에서 연간 3,600만 톤의 하수를 재처리해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사업이 처음으로 성공해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활하수를 재처리해 다음 달부터 포스코 등 철강공단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될 포항 하수 재처리장입니다. 연간 3,600만 톤의 하수가 정화장치를 통해 공업용수로 재처리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마댐에서 공업용수를 공급받다 보니 가뭄 등의 영향으로 용수 공급이 불안정했고 물값도 상대적으로 비싼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수 처리 제용 시설이 준공됨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연간 경제적인 이익도 한 32억 정도 계산이 됩니다. 특히 포항 지역은 물 사용량이 매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하수 재처리 시설 가동으로 상수도 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기존에도 자치단체마다 하수를 재처리에 사용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지만 대용량의 공업용수 재활용 사업은 이번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됐습니다. 역삼투막을 이용한 선진 기술 공법으로 식수로도 이용해도 될 만큼 깨끗한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며 전국 최초이고 최대 규모로 국내 기업체들이 사용하는 공업용수는 연간 32억 톤으로 막대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수 재처리 사업이 갈수록 심해지는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다음 달 5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사무소의 이 같은 조치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겪는 경영난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추석 전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자진 시정 또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소방안전본부가 추석 연휴를 대비한 특별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추석 연휴 전인 다음 달 6일부터 닷새간 화재 취약 대상 24시간 감시 체계 구축 등 모든 소방 공무원이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가고 시장과 백화점, 영화관, 재래시장 등 취약 지역의 특별 순찰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안동시 축구협회가 추진해온 안동시민축구단 창단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안동시 축구협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창단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안동 지역의 축구 인구는 초중고 축구단과 직장 동호회를 포함해 대략 4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축구 인프라도 비교적 잘 갖춰져서 시민운동장의 천연 잔디구장을 비롯해 낙동 강변의 인조 및 잔디구장 등 모두 9면의 구장이 있습니다. 이 같은 환경을 감안해 오래전부터 실업 리그인 내셔널리그 진입을 목표로 시민축구단 창단을 검토해온 안동시 축구협회는 최근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창단에 따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정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수 스카웃이라든지 사무국이라든지 해서 축구팀 창단을 위한 것을 내년 말까지 이제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안동시 축구협회가 안동시에 요청한 지원 규모는 선수단 30명과 코칭 스텝 3명, 사무국 직원 4명의 인건비로 연간 20억 원 정도입니다. 안동시는 이에 대해 대기업과 뚜렷한 스폰서가 없는 안동에서 매년 20억 원의 운영비를 시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은 무리라며 연간 10억 원 정도로 운영할 수 있는 챌린저스 리그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시민축구단 창단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 시간을 가지고 조만간 창단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동시와 안동시 축구협회는 인구와 도시 규모가 안동과 비슷한 강릉시청 축구단을 벤치마킹하는 등 내후년 출범을 목표로 올 하반기부터 창단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대구와 경상북도에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해 특별 관리되고 있는 사람이 12만 8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는 1,921억 원으로 체납 중에도 의료기관 진료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된 공단 부담금은 2,142억 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11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 제한 기간 중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 부담금 납부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149만 명이 보험료 장기 체납으로 급여 제한자에 포함됐고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1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이뤄집니다.
대구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무단 전출자나 허위 신고가 발견되면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말소자나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사실조사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보름 동안 이뤄지고 다음 달 2일부터 22일 동안은 최고와 공고를 한 뒤 다음 달 24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직권 조치와 정리를 실시합니다. 경상북도가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10억 원과 농작물 피해 보상금 5억 원 지원 등을 포함한 야생동물 피해 방지 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규모는 2011년 23억 원, 2012년 17억 원, 지난해는 13억 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챙기셔야겠습니다. 어제부터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현재 대구와 경북 6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산의 경우에는 이미 11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50에서 12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요. 또 특히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어 저지대 침수나 숲대 붕괴 등의 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두터운 비구름대가 뒤덮고 있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 대구는 21도, 낮 기온은 25도가 예상됩니다. 김천과 구미 역시 낮 최고 기온은 25도를 보이겠고요. 북부 지역 현재 19도를 밑돌며 서늘한 상태입니다. 한낮에도 22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 울진과 포항도 마찬가지로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경북 동해안 지역을 제외하고는 내일 밤에 모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목요일 오전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